일반적으로 제가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또 두꺼비들이랑 얘기를 할 때 패턴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은 전에 A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으니까 A를 하지 말자. 지금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겪고 있는 어려움도 전에는 너무 아는 척 하려고 하다가 망신당한 게 너무 부끄러웠으니까 말을 하지 말자. 약간 이렇게 이런 생각 됐으니까 이런 생각을 또 했거든요. 그냥 회사에서의 업무상 해야 되는 회의나 내가 하는 발표에서 이 업무의 목적에 필요한 정보 그 기준으로 말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잘난 척 하는 것 같나? 아니면 뭐 이게 뭐 뭔가 뭐 이래 보이나 저래 보이나 똑똑해 보이나 이게 아니라 내 일머리로 들어가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 목적에 맞는 목표 있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는 공부하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이거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리하면서 말할 수 있고 이 업무상 필요한 내용 그 기준으로 말하면 그게 투머치라 하든 어쨌다 하든 내 기준이 명확했으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 비율을 맞추려고 하니까 맞출 수가 없지. 왜냐면 어떤 사람은 그게 싫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좋군데 이거 업무상 필요한 거면 떳떳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지금 공부하고 일하듯이 접근해야 되는데 내 심리 치료하듯이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내려가서 지가 해결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지. 근데 양탄자가 필요합니다. 그거 하잖아요. 왜 얘는 지금 왕위 계승권을 따기 위한 업무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나 양탄자가 필요한데 양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 턱 내주잖아요. 내가 필요한 걸 정확하게 아는 것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인데 지하실 내려간다고 다 해결되나요? 아니지. 그래서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뭐 두꺼비 만나지도 못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 양탄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잘 간추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안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이 흐름을 보면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잘해야 된다. 그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거는 어떤 개인에게 맞출 수도 있고 공부로 접근하면 하실 수 있을 텐데 되게 말끔하게. 그리고 만약에 창피를 당했어. 그러면 그게 내가 준비가 부족했어.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하고 넘어가면 되고 만약에 뭐 그 외에는 없어요. 오늘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회사에서 그래. 맨날 울었어요. 회사에서 앉아가지고 제 또 오네요. 그리고 그렇게 치면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대하잖아요. 이게 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그때 잘못 가르쳤다 이런 거는 진짜 죄책감. 그럼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 다루는 직군도 다 서로 실수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은 일 그만둬야 돼. 만약에 다 이런 식으로 줬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인격적 수용이 부족해서 뭐 그리고 또 실력이 부족해서 뭐 어쨌다든지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게 실력 부족한 건 줄일 수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되니까 그런 건 거의 없었지만 대면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일인데 뭐 사람은 누구 책임지는 일도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실수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본인이 뭔데 그걸 안 할 거라고 사람인데 생각을 하지? 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능력 있다고 판단해서 뽑았으면 책임져요. 그치. 훌륭하다. 니네가 뽑았잖아. 여기서 내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뭐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걸 증명하고 싶고 이상한 거고 그냥 일이나 하면 돼요. 뭐 만약에 이번 회의가 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내가 너무 TMI거나 아니면 정보가 너무 없다. 그러면 분석해야죠. 내가 저번에 어떻게 이랬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어떤 개념 정리를 안 했다. 근데 내 생각에 그거 그냥 되게 아주 단순하고 짧은 이론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 이걸 어떤 심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그거 그냥 유튜브 보세요. 뭐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단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게 안 되는 단계면 내가 그게 더 창피해서 마치 다른 심리적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페이크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쩌면은 기초적인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너무 단순하게. 그냥 업무적인 정리를 할 줄 모르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뭘 할 때 이거는 이 개념이고 어쩌고인데 그거를 만약에 정리를 못하면 뭐 아니막 하고 30분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냥 기술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돌아보니까 창피하면서 수치스럽지 않으면 어떡하지? 해결이 안 나죠. 그냥 그거는 아니면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 30분 얘기했죠? 끝나면 되는 건데 좀 그거를 내 기술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를 좀 복잡하게 얽힌 게 아닌가.
제가 이제 지하실에서 나오는 거 정리하고 잠깐 쉬고 이제 뒤에 그걸 할게요. 그 지하실에서 나온 게 지금 우리가 깊이 얘기했지만 최소한 얘는 내려가서 찾아야 되는지 뭘 찾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 양탄자 찾을 거야 해가지고 내려가서 내가 양탄자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은 반지, 그러니까 아까 점점 굳혀야 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은 여인을 찾아야 된다 그랬는데 세 번째는 가서 해결할 수 있다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 아까는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자기를 사용할 줄 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초심자는 참 편해요. 못해도 욕도 안 먹고 뭐. 근데 이거 세 번째까지 갔다는 거는 계속 했다는 의미예요. 이 3이라는 숫자는. 그러면 세 번째 했는데도 계속 어떡하지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지금 형님이 겪는 문제가 그거예요. 매번 이걸 호소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제 이걸 또 이번 회사에서 겪었으면 아, 나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해야 돼 하면서 이번 다 매뉴얼 정해가지고 그거대로 말해야겠다. 그 얘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 번째 갔을 때는 두꺼비한테 빨리 가자. 그랬는데 지금 당장은 안 돼. 하지만 구할 수 있어. 이게 얘의 굉장히 성숙한 상태라는 거죠. 자기와의 대화에서. 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형님이 말한 버전은 지금까지도 내려가서 나 어떡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꺼비도 그러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두꺼비가 다 해주지 않고 얘가 해야 되는 행동을 또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발달할 때 내 변화가 있어야 지하실을 자꾸 내려가는 게 이제 끝나지, 안 그러면 맨날 그냥 그 자체가 중독이 되는 거죠. 그게 발전인 줄 알고 그냥 내려가는 거 중독인데 그건 아니에요. 내려갈 때마다 기술이 달라져야 돼. 그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처음 고민했을 때랑 두 번째 고민했을 때랑 그게 되게 중요해서 결국은 같은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은 반복 강박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렇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적다는 거죠. 근데 인식만 한 걸 가지고 인식이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인식한 후에 저절로 이게 상황이 이렇게 해결되길 바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 내려갔을 때는 그래 미녀 이렇게 주지 않았어. 얘가 하는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참 어려워. 맞아요. 어려워요. 결국엔 내 의지로 뭔가를 다 해내야 된다는 게. 맞아. 매지컬한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이 내려가는 게 좀 그렇게 상징이 된다는 것과, 그래서 지금 내려갈 때마다 다른 걸 가지고 올라와야지 내려갈 때마다 수치스럽지 않고 싶어, 안 그래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번에는 그래서 수치스러웠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생각하지 말자, 뭐 이번에는 뭘 더 준비하자, 이렇게. 아까 그 지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입이 왔을 때 보는 거는 그 다음 태도지 그 실수가 아니라고. 그거를 고집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저는 이거를 해결할 때 이 형들 캐릭터랑 동생을 비교하면서 왜 형들은 안 됐고 왜 동생은 됐을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보완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을 이 균형을 이루는 걸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동화가 말하는 게 뭘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왜 무능해 보이는지는 이제 좀 알겠죠.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국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건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받거나 그러면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북클럽을 하면서 또 애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건, 물론 사랑을 많이 받으면 정말 좋아. 근데 그 사랑의 형태가 진짜 사랑이래야 돼. 맞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긍정. 그리고 통제 안 함. 이건 사랑이 아니라 학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긍정적인 것만 받은 애들은 조금도 못 견뎌, 힘든 걸. 그래가지고 민폐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 쓰면서 챕터마다 나눠서 이렇게 쓰면서 이걸 어떻게 다룰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요즘에 더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 두 형이 약간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긍정 반응을 많이 받고 잘 훈련받고 성과를 잘 냈던 애들. 근데 얘네가 생각할 때는 왕위 계승권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걸로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가 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랬는데 대충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얘네가 효율을 따지면서 일을 하는 걸로 딱 보였어요. 그냥 첫 번째 만난 시골 처녀, 뭐 얼굴도 예쁘긴 예쁘고 적당한, 그리고 뭐
반지는 더 웃겼어. 뭐 이렇게 못 빼가지고 맞아. 술에 고리를 빼오고 그리고 뭐 양탄자도 그냥 아무 천이나 가지고 오고 이런 게 요령 피우는 모습? 똑똑한 게 요령 피우는 걸로 나타나는 거. 이거는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이 형들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왕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데 똑똑한 머리로 뭘 하냐면 요령을 피운다는 거지. 너무 흔히 보지 않아요?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고. 근데 장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바보같이 하잖아요. 다 해. 양탄자 찾을 때까지 지하실에서 안 올라가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좋겠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똑똑함이 요령을 피우는 거라면, 그래서 아까 제가 공부를 할 때 이거 하면 되지. 이게 요즘 애들의 공부법이거든요.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건 없어. 이렇게 말해요. 다 중요해. 안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진달래꽃을 배우면서 이 시를 정말 느껴야 되고 이 시의 흐름상 어떻게 조화를 이룬 거고 운율심상 주제가 어떻게 어우러졌는지를 알아야 이게 진짜 즐겁고 재밌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받아도 다 말할 수 있게 딱 되는데 반어법 거리는 거야. 한 시간 내내 수업 들으면서 반어법 그거 듣고 와가지고 나가고 이제 수업할 때 하면 혼나요 저한테. 너 뭐 알고 반어법이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다른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반어법인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령 피우는 거죠. 이런 게. 그래갖고 이런 걸 다 이제 바닥부터 다시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형들이 하는 행동이 저는 되게 효율성 그리고 경쟁 원리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어떤 편이에요, 여러분? 요령? 그동안 제가 해왔던 공부가 요령 피우는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냥 딱 저 진짜 진정한 공부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제가 이걸 정리할 때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 왕이 아니마가 결여된 전자 그러니까 형들은 하던 대로 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 막내는 그 가장 순수하고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얘야말로 뭔가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안 해본 사람이니까, 안 해본 자아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작을 했고 아버지에게 없는 걸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잖아요. 이 형들하고 비교했을 때 되게 중요한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 왜 형들이 이렇게 그렸을까 했을 때 물론 전형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나에게 없는 걸 보완하려고 할 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일단 그거 인정도 잘 안 해. 그게 나에게 없다는 것 자체를 인정도 잘 안 하고 말해줘도 안 듣고 또 인정이 돼도 노력을 안 해. 그래서 얘가 3번이나 그걸 내려가서 끌어올려서 구체화 시켰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왜 경쟁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승부욕을 자꾸 쟤네는 갖고 있고 얘는 승부욕보다는 미션의 완수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학습이나 업무를 대하는 자아의 태도로 보면은 내부적인 기준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 요즘에 자꾸 단어를 까먹어서 이게 무슨 전문 용어가 있는 늘 쓰던 용어인데 그리고 그 외부에서 오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외부 목표 지향적이라서 일의 완성도를 신경 안 써요. 근데 얘는 내부 목표 지향이라서 내 기준에 맞아야 되는 그런 태도로 일을 하는 걸로 보였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경쟁 또는 뭐 어쨌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걸로 했을 때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놓은 사람들도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걸 완성했을 때 보상이 되게 크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거 넘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거 뭐 양탄지 갖다 주고 이게 목표가 아니라 왕위를 계승해서 다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완성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바보가 계속 끝났는데 또 하라 그러고 끝났는데 또 하라 그러고가 이런 태도 가진 사람이 늘 당하는 일 같아요. 더 해봐 이렇게. 맞아요. 그게 그 직장에선 뽕 맞았다고. 그래요? 시키는데 못해야지 안 시키는 맞아. 근데 계속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제 허덕이면서 맞아. 막 해내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맞아. 그래서 또 하고. 그리고 이게 우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늘 당하는 일인 것 같고 그게 저는 좀 와닿긴 했어요. 그리고 내부 기준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욕을 안 해도 또 하는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뭔가 완성되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생각하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경지가 예를 들면 저도 사실은 그냥 소소한 북클럽을 하고 싶어서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저 책도 읽어보고 싶고 막 그리고 또 하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 왜 저러지? 그 잘못 걸려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관련된 책을 저 여기 이런 책이 왜 필요해 내가 여기 보면 되게 심리학 전공학생들도 안 읽는 책이에요. 근데 이런 걸 다 읽고 그런 거를 하면서 내가 모르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내가 돌이켜보면 사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걸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 호기심으로 가는 이끌림에 순응을 한 거죠. 얘가 자꾸 지하실에 가서 두꺼비를 만나고 그래서 뭔가 해보고 그랬던 것처럼 내가 뭔가를 보완하려는 게 모르는 스타일 같아요. 지금 이 동화에서 말하는 막내 왕자는 목표지향적으로 나 뭘 하겠어. 예를 들어서 소름을 찾아 나선 소년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소름을 난 배울 거야.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나중에 밝혀지지만 근데 얘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이 이루는 게 더 무섭다는 얘기 같아요. 어디까지 할지 모르는 거야. 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결국 이룰 수 있는 게 완벽한 균형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간략하게 원데이 클래스니까 간략하게 하면 깃털로 시작했다는 거는 저기 공중에 떠 있잖아요. 공중에 떠 있고 좀 땅바닥에 있지 않다는 건 안정되지 않고 그렇게 막연하고 불안한 어떤 그런 운명의 이끌림을 시작을 했다가 얘가 가지고 온 아이템들은 다 지하에서 올라왔어요. 그 지하에서 올라온 거죠. 처음부터 이제 땅바닥에 딛게 해주는 양탄자, 구속시켜주는 반지. 마지막에 그 형들이 제안한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허공에 고리를 달고 거기 빠져나가라고 어떻게 해석했어요? 해석이 아예 안 되죠. 무슨 서커스야 이렇죠. 근데 나도 팔다리 부러진 것도 웃겨. 되게 웃기죠. 그리고 이게 뭐지 이랬는데 저도 상징 관련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게 이런 게 잘 안 될 때는 지금처럼 소재들의 상징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해석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하늘과 그 땅을 얘가 오가잖아요. 깃털로 시작해서 지금 지하를 오갔으니까. 근데 이게 이런 허리 높이에 있는 구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반합의 합을 상징하는 위치인 거예요.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질 때가 있어요. 동화에서 되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데려온 애들은 아까 말했듯이 이러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어떤 예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완성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통과되겠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것만 공부하는 애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골 처녀니까 또 튼튼하겠지 어떤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걸로 해석하면 돼요. 이런 예상으로 이렇게 요령껏 하는 애들은 결국 무너진다. 이 골조가 무너진다. 왜냐면 사실은 코어가 없는 애들이지. 요령껏 하는 애들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정말 개혼자 못하는 게 드러나거든요.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교실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가 내가 가르친 애들은 1학년, 2학년 애들이라 더더욱 어필이 안 돼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난 1, 2학년만 가르치는데 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났대요. 어디서 왜 소문났는지 몰라. 근데 묘하게 안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재계약할 때 그때 모르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남들이 모를 것 같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그 고리를 통과하면서 증명이 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유연하고 튼튼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디서 나왔냐? 이 바보의 내면에서. 그럼 그때 한 게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그냥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해주면 되게 이 상징이 되게 좀 석군놀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무에다가 타가지고 개구리를 얹고 쥐가 이렇게 있고 근데 독일의 독일 미신 사전 뭐 이런 게 있어요. 독일에는 그런 사전 뭐 이런 게 독일의 철학이나 민담 이런 게 발달돼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거 막 해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 여러분 알죠? 야채가 성적인 상징 많이 하잖아요. 뭐 가지, 당근 이런 게 남근 같이 그래가지고 그런 상징을 많이 하고 당근을 이렇게 나는 당근을 그냥 씹는 줄 알았는데 뭐 씨도 뿌리나 봐요. 하여튼 당근이나 이런 무 같은 거 이 순물을 이제 당근하고 이렇게 같이 호환되는 소재인데 이런 거를 뿌릴 때 다산을 되게
기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유가 얘네는 약간 구황작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민들을 되게 많이 먹이고 이런 거 요령이라서 이런 걸 심을 때 뭐 우리 애들을 잘 먹이게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심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감자를 심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가지고 얘가 이미 지금은 많이 희석돼서 우리는 이것만 보고는 모르지만 연구한 시선으로 보면 이게 어떤 성적인 상징을 가진 야채인 거야. 이 순물을 판 마차. 그리고 쥐들이 있잖아요. 쥐들은 워낙에 집에서 뭘 갉아먹고 또 지금은 쥐가 집에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쥐가 막 한옥집에서는 다니는 소리가 나요. 막 들보로 다니고 지붕으로 다니고 막 이러면은 막 쥐가 뛰어다니고 이런.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 많이 상징해요. 그래가지고 이 쥐는 밤에 신경 쓰이게 하고 뒤척이는 것, 남자에게는 성적인 상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순물을 이끈다 해서 이 쥐가 얘가 지금 최종적으로 여성을 데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시즌이 남자 심리인데 거기서 많이 다뤘어요. 남성이 이런 성에 대한 자각을 하는 그런 게 얘는 몇 단계를 거치는 거야. 원래 남자들은 이렇게 몇 단계 거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바보였고 순박했으니까 이 아니말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았어. 근데 여기에 두꺼비를 이렇게 날아. 그러니까 이게 얘가 순진한 거야. 그거 왜 시켜?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이걸 왜 하려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러면 하는 애야. 얘는 그냥 하려면 까면 까고 그냥 그렇게 배우는 애예요. 머리를 막 쓰지 않아. 안 해도 될 것 같은 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 코칭하고 가르치고 해봐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고 안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정말 너무 전문적인 걸로 해가지고 알려줘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면 1년 동안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했다고 속여. 그러면 뭐 팔다리가 부러지죠. 아까 걔네처럼. 진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동안 버텼지. 근데 진짜 테스트를 할 때는 무너져요. 팔다리가 부러져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바보인 애들은 하랜대로 다 해. 그럼 일기 써보세요. 일기 써. 그리고 뭔 효과인지 잘 몰라. 근데 해. 그리고 뭐 그러면 이번에는 뭐 독후감을 써보세요. 뭐 독후감 써. 이런 식으로 다 해봐. 그러면 사실은 얘네처럼 단계가 있듯이 우리의 정신적인 성장도 퍼즐들이 다 조각조각 나서 왜 하는지 모르겠다가 퍼즐이 딱 다 되면 그림이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성장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차츰이 아니라 갑자기 딱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모은 다음에. 그래서 나는 얘가 지금 그걸 하는데 마지막이 드디어 얘 손으로 뭘 이렇게 얻는 거. 그동안 얘가 그냥 줬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걸 되게 높이 되게 큰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봐도 개구리 나오고 두꺼비 나오고 이런 동화에서는 내가 뭐 집어 던진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게 왕자로 변하든 공주로 변하든 해요. 그리고 이 주체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되게 크게 나타나요. 그래갖고 그래서 진짜 여인이 나온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이제 마지막 하는 마지막 거. 하는 게 그게 약간 저는 깔딱고개라고 항상 표현하고 거기서 앉아. 그러니까 이거 넘으면 돼 하는데 그게 아. 힘드니까 해도 힘들고 약간 맞아. 그런 거. 맞아.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빌드업하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진짜 딱 그 깔딱고개에서 안에서 무너져서 여태까지 양탄자도 했고 반지도 했는데 그 순모에 개구리 올리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 같아 보이겠어요. 난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줘 하면 다 할걸?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내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멍청한 시절에 하잖아요. 안 멍청했으면 그 훈련을 하겠냐고. 근데 굉장히 이 두꺼비라는 현자가 두꺼비같이 보이지만 현자인 그거를 믿고 그걸 따라야 되는 건데 얘 눈에는 그냥 소꿉장난이야. 거기에 조그만 두꺼비 올려놓는. 근데 내 성장을 위해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라도 해야지라는 겸손이 이걸 이룬 거죠. 맞아요. 이때 머리 굴리고 내 눈에 그럴듯하지 않아 보이고 뭐 하라고 그런 상징이 동화에 진짜 많이 나와요. 되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보니까 했지.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바보라서 근데 바보 같으니까 정말 제가 클래스 101 그 강의 다 만들고 했을 때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책 읽었는 줄 알고 싶어요. 어떤 책을 읽고 수업을 했을 거다. 책 없어요.
정확하게 내가 아예 공부했던 책은 말해주죠. 우리 의견 드래곤만에 음. 그걸로 저는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평생 읽은 모든 책이죠. 다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두 형 같은 세계관으로 보면 이 개구리 놓는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개구리 이 두꺼비 올려놓는 거 하려면 걔네는 안 하겠지. 그거 말고 대단한 거. 저기 동쪽 끝에 가서 용하고 싸워서 이런 거 하려 그러겠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의 큰 변화는 내년에 두꺼비를 그 조그만 승무에 올리는 정도의 일인데 그걸 하기 싫어서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하찮아 보여서든 또는 안 믿어서든 그거를 시키는 어떤 목소리를 또는 안 변하고 싶어서든. 카렌 호나이가 쓴 카렌 호나이라는 사람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최근에 발견한 정신분석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 억압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변화가 없고 모순이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이 하는 어떤 패턴의 하나가 왜 안 변하냐 했을 때 그냥 인식하면 변하는 줄 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안 변하고 싶어한다. 막 무릎 꿇고 밑줄 쳤어요. 근데 변하고 싶어하는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 변하고 싶어하는 척하면 있어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셋째는 진짜 이걸 했다는 게 남들 눈엔 바보였지만 그 바보스러움이 구원을 한 거죠, 자기를. 그런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 지혜님의 동료들이 야, 너 때문에 우리도 그래. 그게 그렇지. 그래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 귀찮은 그거를 나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일 거다. 뭔가 오늘에 충실한 거가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아. 저는 항상 커다란 목표 이런 거를 항상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오늘 하루의 그런 일과들 작은 일과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이제 미래가 되고 그리고 사실 그 과거도 미래도 다 그냥 없고 오늘만 저희는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이 커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유형으로 보면 이게 약간 중독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중독은 불안한 사람이 맞아요. 불안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도파민을 자꾸 요구하는 맞아요. 건데 지금 성취로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일중독으로 가서 참다행이에요. 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 이렇게 너무 자기 개발하는 케이스는 사실은 뭔가 불안을 억압하고 있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과연 자기 개발인가 자기 착취인가 이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하면서 제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향에 너무 꽂혀 있어가지고 공방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것도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진짜. 그렇긴 해요. 그냥 공부를 파악도 잘 해라. 못하고. 뭐 책을 읽어라 이런 얘기 자체를 누구한테 듣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여쭤봤잖아요. 네. 제가 그럼 어떻게 그걸 헤쳐나가셨냐 네. 했는데 그때 이제 공부를 네. 엄청 네. 했다라고 해서 맞아. 가장 빠른 길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요. 왜냐면 다른 거는 증상을 완화시키거든요. 근데 공부는 그 원인 자체를 해결해줘요. 그리고 내가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내가 그걸 안다는 거. 그리고 아는 게 시작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그것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결될 워낙 캐릭터. 똑똑하셔가지고 예. 워낙 똑똑하고 문제가 없게 되게 잘 컨트롤하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근본적인 뭔가에 남아있을 것 같아. 호기심이라는 게. 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돌려보세요. 저도 뭔가 스스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흥미가 떨어지겠지? 하는데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저는 오늘 일부러 성에 대한 억압의 의식화 이런 거로 초점을 안 잡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자기라는 게 있고 자기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신경 안 써도 있는 거 그리고 자아라는 건 노력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자아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큰일이 났어. 공룡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 자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도망가. 근데 자아와 통합된 인간은 공룡이다. 도망가자 하면서 지금 빨리 어디에 숨을 데가 있나? 이거 어떻게 그 내가 평소에 갈고 닦은 전략이 같이 움직이는 거. 그게 자기와 자아가 통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 긴박할 때나 의식하지 않아도 탁 따라붙어서 나를 통제하면서 이 위기를 이렇게
수습하는 그런 자아가 있나? 그게 바로 내가 건져올린 여인이 이 링을 통과할 때 유연하게 통과해서 뼈가 부러지지 않는 그 정도가 됐을 때 그 상태인 거죠. 그래갖고 제가 북클럽 하면서 많이 얘기해 주는 건 사람들이 생각보다 지금의 나 상태로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옛날에 익숙한 걸로 살아요. 그러면서 잘 몰라. 왜냐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뭐 분명히 이거 옳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뭐라고 생각하는데 행동이 아니야. 그걸 스스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직 지하실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링은 아직 통과 못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밥 먹다가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랬는데 너무 막 그랬다.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분 성격을 아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상처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있다가 그게 언제 얘기죠? 그랬더니 언제 얘기를 해? 지금도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럴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듣자마자 아니라는 걸 자기가 처음 한 거. 이 얘기를 맨날 붙들고 사는 거야. 그게 아까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두꺼비와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통합이 안 된 거지. 그러면은 아까 왜 뭐 우리 집이 어땠고 막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얘가 이미 영향력이 없어 나한테. 그런데 그 얘기를 자꾸 하면은 이 다음 단계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영희 씨는 뭐 좀 전에 누구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웃기네. 안 해. 그냥 이렇게 말하셨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되게 억울한 이 추억은 지금보다 되게 약했을 때 당한 일이다. 근데 지금까지 그 피해 의식을 굳이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때 내가 약해서 이거를 그 사람이 엄청 공격적으로 말한 것처럼 느끼었던 거지 사실은 별 얘기 아니었구나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되게 성숙한 사람들도 이래요. 되게 성숙한 분이었거든요. 그래갖고 하나 해결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자기와 자아가 통합되지 않았을 때 이걸 어떻게 통합해야 왕이 계승권을 딸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의 바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바보 취급하는 어떤 것이 자꾸 두꺼비와 대화를 해서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얘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감상만 얘기하고 마칠까요? 네.